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반려견의 알러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반려견의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알러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피부가 안 좋은 경우 알러지보다는 아토피와 관련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아토피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그 중에 대기오염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호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대기오염과 관련된 얘기까지 하게 되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내가 그것까지 관리를 해야 돼?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좀 번거롭긴 해도 반려견이 아토피, 만성적인 피부병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기오염 문제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오염과 반려견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부분에는 대기오염이 아토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메커니즘을 비롯해서 원인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돌봐주는 것이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인한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과 반려견 아토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도시와 시골에서 알러지 발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알러지에 대해서 도시가 시골보다 2배 정도 더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꽃가루에 대해서는 3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이렇게 도시가 시골보다 더 높은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이는 꽃가루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이 실내에 일하는 사람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낮을 수 있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골 사람들은 주변이 온통 숲이고 또 논밭이고 그러니까 꽃가루에 더 자주 노출되고 그만큼 감작이 돼서 알러지 반응을 좀 덜 일으킨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꽃가루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진먼지 진드기나 음식 그리고 접촉 알러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알러지 반응이 더 높습니다. 이거는 단지 시골 사람들이 꽃가루에 더 많이 접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염된 환경이고 그 중에 하나로 대기오염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오염과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개의 논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공기오염과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논문으로 먼저 이 논문은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로 미국 환경보호청이 오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 5가지를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로 규정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발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 증가와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량 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이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끼친다는 많은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대기오염과 아토피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주된 공기오염 원으로는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그런 것들이 아토피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문에서는 모든 연구가 대기오염과 아토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몇몇 연구에서는 대기오염과 아토피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그런 논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연이 아토피를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이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민이 가려움증을 과민하게 만드는 경로,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피부 장벽이 손상받고 그리고 피부 안에서 염증을 더 심하게 시키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매연이 아토피를 심화시킨다고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렐탄화수소 수용체 경로로 여기 AH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렐탄화수소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릴타나수소 수용체는 세포 증식, 해독, 염증 및 멜라닌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자입니다. 그런데 탄소 기반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여기 보면 PAH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 경로를 활성화시켜 표적세포에서 아르테민이 발현되고 염증 과정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화 스트레스는 대기 오염 성분인 질소산화물과 좀 전에 이야기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 그리고 오존 그런 것들이 활성산소 생성을 유발하고 이것들이 피부 장벽 손상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아토피를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기오염 성분은 자율 라디칼 생성과 세포막 내에 다불포화 지방산의 지질 과산화를 유발하여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그 결과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TWA, 다시 말해서 경피 수분 손실을 높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건조함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기오염 물질은 표피 내에서 NF-카파B 발현을 증가시키는데 이 NF-카파B는 인터루킨 1 베타나 인터루킨 1 그리고 인터루킨 6와 같은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이 마스트셀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방금 소개한 그런 네 가지 기전을 통해서 대기오염은 아토피 증상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토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아토피 관리 대책으로 먼저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화석 연료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실외 대기오염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 여과 장치를 설치하고 보습제 사용하고 그리고 오염원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긴 소매옷과 긴 바지를 착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최근에는 황산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논문으로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있어서 환경 위험 요인과 그걸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논문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전문가의 의견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변화하는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토피 얘기를 하면 항상 유전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전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서론에 보면 미국에서 20%가량 이렇게 아토피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는 병인에 대해서 TWL 그러니까 경피 수분 손실률 이 수치가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저희 병원에서 피부 문제로 오는 경우 이 TWL 수치를 꼭 측정을 합니다. 이러한 피부 장벽 기능 장애는 사이토카인을 방출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루킨 4R, 인터루킨 18 그리고 인터루킨 31 이런 것들이 아토피 피부염 촉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아토피가 있는 경우 요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아포켈이랑 사이토포인트입니다. 이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가 방금 소개한 그 인터루킨 31이 생성되는 과정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아토피를 유발하는 게 단지 인터루킨 31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인터루킨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루킨 31만 차단한다고 해서 아이의 가려움증이나 그런 아토피 증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포켈도 그렇고 약을 계속 쓰다 보면 결국 내성이 생기는데 그게 인터루킨 31이 아닌
다른 인터루킨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기전들이 발생해서 나중에는 그런 아포켈 같은 약이 효과가 없게 되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토피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약으로 증상만 억제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돌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라세지아는 정상 피부 미생물종의 일부인 공생효모의 일종이지만 AD의 병인에 관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통 애들이 피부가 심해지면 말라세지아가 과다하게 증식하면서 좀 더 끈적거리고 냄새도 좀 더 쿵쿵한 냄새가 나면서 피부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그랬을 때 보통은 그 말라세지아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항곰팡이제나 이런저런 약을 사용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말라세지아는 피부에 그냥 정상적으로 있는 공생효모의 일종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공생관계에 있던 말라세지아가 왜 과다하게 증식되었는지 그 부분을 개선해줘야지 이후로 말라세지아가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AD의 환경적 위험 요인으로 AD의 유병률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토피를 이해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유전자가 지난 50년 사이에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변화된 것은 앞에 논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 환경이 알게 모르게 오염된 것 때문에 이런 아토피가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돌봐줘야 되고,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환경 요인들을 쫙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이것들은 사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제가 반려견과 관련된 것 위주로 정리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피부 노출로 인해서 접하게 되는 자극제, 그리고 가려움 유발 물질들, 유아기 때 먼지와 병원균에 얼만큼 노출되어졌는지, 이건 위생가설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또 농장과 농촌생활, 도시생활, 이거로 인해서 아토피 발생률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는 세균 독소나 기생충, 농장동물 등 이런 다양한 것들에 어릴 때 노출되면 될수록 아토피 발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또 피부 미생물 총이 다양할수록 아토피 발생률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이 불균형해지면서 아토피가 심해진다는 얘기고, 기후, 온도, 습도, 자외선, 강수량 이런 것들도 아토피에 영향을 끼치고, 대기 오염물질, 실내 오염물질, 실내 오염물질, 여기는 휘발성 유기화물이나 담배 연기 이런 것들이 실내 오염물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들이 아토피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논문 링크를 아까 소개한 그 논문과 같이 이 영상의 더보기 아래쪽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대기오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기오염 물질과 관련된 얘기만 좀 더 소개해드리면, 먼저 대기오염은 실외 오염 물질과 실내 오염 물질로 바뀝니다. 거기서 실외 오염 물질은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산불, 화산, 그리고 인위적 요인으로 자동차, 발전소, 바이오매스 연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외 오염 물질이 증가한다고 하고, 그 원인 물질들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산화황이나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그리고 미세먼지가 주요한 오염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오염 물질로는 난로, 건축자재,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 있고, 가정 내 페인트 칠이나 바닥재 교체, 벽지 교체 이런 것들이 특히 아토피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산화질소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노출도 경피 피부 수분 손실률을 증가하기 때문에 잠깐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도시 지역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도시 생활에 스트레스, 자동차 교통량, 그리고
기타 오염물질 노출 증가, 그리고 가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접촉하면서 면역력이 좀 더 관용을 갖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동물병원에서 상담할 때도 그렇고 또 이런저런 많은 책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할 때 시골이나 그런 쪽으로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고 그랬을 때 아토피 증상이 굉장히 많이 완화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논문에처럼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유병률은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시사를 합니다. 환경적 요인이 그만큼 아토피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개별적 효과와 복합적 상승작용,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구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토피 원인을 정확하게 하나 콕 찝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토피와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가 애들마다 체질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각각의 원인에 대한 민감도도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것저것 관리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아토피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적 위험 요인은 가려움증 유발 물질 및 자극 물질로서 작용하고 염증 과정을 증가시키거나 피부 장벽 기능을 악화시킴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원인을 찾아서 최대한 피하거나 배제해 주는 것이 강아지 피부병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병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자극물질 및 가려움 유발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목욕 방법을 사용하고, 피부가 건조한 경우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실내 가습기를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외선 노출이 높은 지역으로 거주하는 경우 아토피 피부염이 조금 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와 유산균 섭취하는 게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도움이 되고, 어린 시절에 자연의 먼지, 세균, 기생충, 동물 이런 것들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 노출하는 것이 아이의 면역력을 높여서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한 것처럼 아토피에서 알러지나 아니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부제, 살루천가제 그런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흡입하게 되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호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기오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우리 집은 강이나 산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대기오염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집이 대강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네이버 지도로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도로 인근의 공기의 질과 관련된 이런 논문을 보면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기오염 물질들, 이것들의 농도가 100m, 200m 사이는 굉장히 높고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 균일하게 깔리면서 500m 이상,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500m, 또 어떤 오염물질은 거의 1km 가까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도 4차선 이상 되는 그런 도로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내뿜는 그런 매연들, 그리고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공기오염, 그런 부분도 꼭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반려견이 아토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대기오염과 강아지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아토피로 고생한 자녀분이 있는 경우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하는 경우 음식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것도 영 안 되면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아이들 아토피를 관리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반려견에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러면 반려견이 아토피로부터 벗어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교염과 강아지 아토피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강아지 피부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